안녕하세요. 부자 오빠입니다. 역시 반전은 없었습니다. 예상대로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우선주가 아침부터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삼성전자가 지루한 횡보를 할 때 꾹 참고 수량을 지켜오셨던 분들은 지금쯤 행복한 미소를 짓고 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삼성전자는 저평가 구간입니다.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고 추가 상승 여력도 충분히 남아있기 때문에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작년 저점에 들어와서 추가 매수를 하지 않으셨다면 아마 수익률이 100%가 넘으실 겁니다. 저는 지금 확인해 보니까 추가 매수를 많이 해서 수익률이 70% 정도 됩니다. 어떻게 보면 70%에서 100% 수익률이면 꽤 준수하다고도 할 수 있지만 경제적 자유를 누리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수익이 낮다고 좋아하기보다는 아직도 갈 길이 멀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위대한 기업과의 동행을 계속 이어나가시는 게 장기적으로는 더 이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삼성전자 같은 초인류 기업을 지금 떠나보내기에는 너무 아깝다고 생각합니다. 삼성전자는 오래 보유할수록 우리에게 더 많은 돈을 가져다주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입니다. 황금알 이왕이면 더 낳게 해야죠. 지금 거위의 배를 가르기에는 너무 아깝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수입차 한 대 뽑는 게 아니라 경제적 자유 아니겠습니까? 언젠가는 폭락장이 반드시 찾아오겠지만 지금은 상승 기류를 제대로 탔거든요, 사실. 길게 보면 어차피 크게 오를 종목이고 당장의 상승세를 타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지금 매도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주가의 등락에 신경 쓰지 마시고 30년만 꾹 참고 꾸준히 수량을 모아 나가시면 분명히 지금보다는 더 큰 수익으로 보답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우선주가 폭등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제가 4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전 영상에서 다 언급했던 내용이지만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미 보셨던 분들도 매도 버튼에 손가락이 가실까봐 제가 또 장기 투자를 독려하는 마음에서 좋은 내용은 가급적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첫 번째는 넘치는 유동성입니다. 한마디로 증시로 돈이 엄청나게 몰리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주식 대기자금인 고객예탁금이 이미 70조에 육박합니다. 당연한 얘기겠지만 국내 증시 역사상 사상 최고 수치입니다. 고객예탁금은 마음만 먹으면 당장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총알까지 완전히 장전이 된 그런 대기자금입니다. 여차하면 수십조가 증시로 유입이 될 수 있다는 뜻이죠. 지금 같은 상승장에서는 분위기에 휩쓸려서 매수세가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코스피를 보니까 장 시작하자마자 1시간 만에 개인이 1조 5천억 넘게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장에서는 웬만한 우량주 아무거나 그냥 골라 잡아도 수익이 날 정도입니다. 신기하게도 기업의 호재가 딱히 없어도 유동성이 지금처럼 흘러넘치는 시기에는 의외로 큰 수익이 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유동성이 빈약하면 호재가 있어도 오히려 주가가 제자리 걸음을 하거나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유동성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는 지금 운 좋게도 대한민국 역사상 유동성이 최고를 찍은 시점에서 주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식을 하고 계신 분들은 정말 운이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D램의 슈퍼사이클입니다.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 기업입니다. 메모리 반도체를 대표하는 2가지 종목은 D램과 낸드 플랫인데요. 2개 다 모두 세계 1위를 하고 있죠. 특히 D램은 삼성전자가 수십 년 넘게 1위 자리를 지켜온 가장 핵심적인 분야입니다. 삼성전자에게 있어서 D램의 슈퍼사이클보다 더 큰 호재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슈퍼사이클이란 한마디로 반도체 호황기를 의미하는데 D램의 가격이 상승함과 동시에 수요량도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시기입니다. 일반적으로 반도체 업황은 몇 년을 주기로 호황기와 불황기를 반복합니다. 보통 3년에서 5년을 주기로 반복이 되는데 최근에는 그 주기가 짧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번에 찾아온 D램 슈퍼사이클은 2021년 초부터 시작해서 약 2년 정도 지속될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2023년까지는 삼성전자가 D램으로 돈을 쓸어 담을 거란 얘기죠. 삼성전자가 최고 전성기 때는 D램 영업이익률이 70%까지 나온 적이 있습니다. 물론 아주 특별한 케이스이긴 하지만 슈퍼 호황기를 맞은 지금 못해도 40% 이상의 영업이익률은 무난하게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D램에도 종류가 상당히 많거든요.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모바일 D램, 노트북에 들어가는 노트북 전용 D램,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서버 D램, 데스크탑 PC에 들어가는 PC용 D램이 있습니다. 지금 추세를 보면 특히 서버 D램과 모바일 D램의 수요량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서버 D램은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텐센트, 알리바바 이런 기업들이 싹쓸이를 해가기 때문에 수익성이나 규모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모바일 D램은 스마트폰의 임시 초고속 저장 장치인데 스마트폰에 필수로 들어가는 핵심 반도체 중 하나입니다. 스마트폰의 판매량이 올해부터는 다시 크게 증가한다는 전망치가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실적이 나와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삼성전자는 종합반도체 기업입니다. 설계와 생산을 모두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기업입니다. 생산만 전문으로 하는 파트를 파운드리라고 하는데 삼성전자는 이미 글로벌 점유율 세계 2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1위는 대만의 TSMC죠. 점유율이 무려 55%가 넘습니다. 삼성전자는 약 16%로 TSMC와는 3배 넘게 차이가 나지만 기술력만큼은 TSMC와 거의 대등합니다. 특히 부가가치가 높은 초미세 공정인 10나노 이하만 놓고 보면 TSMC가 60%, 삼성전자가 4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10년 후를 내다봤을 때는 충분히 해볼 만한 싸움이라고 봅니다. 파운드리 패권 다툼에서 삼성전자가 유리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지진과 관련된 이슈인데요. TSMC 파운드리 공장은 주로 대만에 있거든요. 그런데 며칠 전에도 대만에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내진 설계를 철저하게 한다고는 하지만 100% 지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겁니다. 실제로 과거에 TSMC는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전력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 있었던 지진에서는 별다른 피해가 없다고 밝혀지긴 했지만 이것도 사실 시간이 더 지나봐야 알 수 있는 거고요. 과거에도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진으로부터 자유로운 삼성전자가 잠재적인 리스크는 더 낮다고 볼 수 있겠죠. 반도체의 특성상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정전이 발생하거나 지진으로 인해서 생산 라인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생산 중이던 반도체를 거의 다 폐기하고 다시 세팅하는 데만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듭니다. 그리고 인텔이 작년에 7나노 진입에 실패하면서 자사가 설계한 반도체를 외부 파운드리에 위탁하는 방안을 지금 본격적으로 논의 중에 있습니다. 아마 이번 달 안에 결과가 나올 텐데 지금 후보는 삼성전자와 TSMC 딱 두 곳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번 이슈와 관련해서 주가는 어느 정도 선반영이 됐다고 봅니다. 하지만 아직 확실히 결정된 게 아니라서 전부 다 반영됐다고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고요. 삼성전자에서 만약에 CPU를 수주하게 된다면 파운드리 역사상 최고의 호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다 반영되지 못한 주가가 크게 반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정보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한 큰 변화를 의미하는데요. 주로 자율주행이나 인공지능, 빅데이터, 가상현실, 사물 인터넷 같은 분야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반도체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겠죠. 비메모리 반도체와 메모리 반도체가 동시에 크게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조만간 찾아올 겁니다. 사실 걸음마 단계에 불과한 지금도 파운드리 업황은 엄청난 호황기를 맞고 있습니다. 반도체 수요량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이것을 다 감당을 하지 못하고 있죠. 지금도 이런데 앞으로 5년 후, 10년 후에는 반도체 수요량이 얼마나 더 많아질지 가늠하기도 힘들 정도입니다. 삼성전자에서는 이것을 이미 캐치하고 2030년까지 파운드리에만 약 98조를 투자합니다.
비메모리 전체를 놓고 보면 133조를 투자합니다. 일단 계획은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투자 금액은 얼마든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MSCI에서 중국의 통신사가 이미 퇴출이 됐거든요. 그 공백만큼 한국 기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국내에서 압도적인 1등 기업이기 때문에 그만큼 수혜도 가장 크게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은 퇴출되기 전이지만 알리바바와 텐센트의 추가 퇴출까지 고려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수혜를 받을 거란 기대감이 이미 주가에 어느 정도 선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확정이 되면 추가로 주가에 더 반영이 될 거라고 봅니다. 자, 이렇게 삼성전자의 호재는 아직도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매도하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종목입니다. 미래가 아주 유망하고 꾸준히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기업은 오래 들고 갈수록 이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 몇 달간의 추이를 보면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수익이 났을 때 익절하지 않고 지금까지 가져왔을 때 수익이 훨씬 더 좋죠. 자, 이것을 몇 개월이 아닌 몇십 년을 놓고 봐도 저는 마찬가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수십 년 동안 쌓이게 될 어마어마한 수량과 누적 수익률을 생각을 해보면 경제적 자유도 저는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믿으시는 분들은 저처럼 장기 투자를 계속 이어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택은 언제나 본인의 몫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